봄에만 수확을 하는 두릅으로 올인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 아직은 8, 90%는 몰라요. 실패율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얘는 단기 수확이 돼요. 바로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봄에 따는 두릅에 비하면 많게는 5배 이상 얘가 돈이 더 돼요. 종근 묘목값, 비닐 씌우는 값, 인건비 다 해서 1,500개 정도 들어가요. 얘는 첫 해 심어서 한 1,000만 원 이상은 건져요. 제가 지금 47,000평이니까 3, 4억 정도는 무조건 되겠죠. 처음에 제가 이걸 할 때요,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놈, 여름에 어떤 미친 것들이 두릅을 먹는다, 여름에 수확한다 그러느냐. 팔아보지도 않고 아무도 안 먹는데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몰빵한 거예요. 한 개의 상품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때 대비해서 새로운 식재료를 계속 개발하는 거죠. 시골에 농사 짓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도시에서 일하는 것만큼 시골에 가서 열심히 한다면 누구도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반갑습니다. 보성에 귀농을 해서 6년차 두릅 농사를 짓고 있는 이춘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금년에 두릅을 심은 이형 두릅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형 두릅은 뭐냐면 이모작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형 두릅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30년 전에 심어진 고목에서 이걸 복원시킨 두릅이에요. 지금 여름인데 어떻게 두릅을 먹냐? 아직은 8, 90%는 몰라요. 여름에 두릅을 먹는다는 걸. 근데 이건 봄에도 수확해서 먹을 수 있고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도 이렇게 수확을 하는 두릅이에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 두릅에 들어있지 않은 안토시아닌 성분까지 얘는 들어있어요. 사포닌은 인삼의 약 4배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항암, 항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제가 6년째 지금 두릅 농사 짓고 있는데 여름에도 수확할 수 있는 두릅을 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해에 와서는 이런 두릅이 없었어요. 가시 달린 두릅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득을 만들어냈는데 점차 이상기온 때문에 봄에 수확이 50%, 40%로 감소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봄에만 수확을 하는 두릅으로 매진하기에는, 올인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 이래서 대체작물을 찾고 있다가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이형 두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로 가락동에 여름에 두릅을 수확하는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봄 두릅이랑 여름 두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여름에는 이렇게 나무를 상추 따는 것처럼 키워가면서 따는 거고 봄에는 얘를 통째로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봄에는 안 따고 따요. 따요? 봄에는 일반 두릅하고 똑같이 수확하는 거예요. 이모작이지. 그럼 수확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데 보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3월 말서부터 4월 말까지. 이제 일반 두릅은 그걸로 끝이요. 근데 얘는 4월 말까지 수확을 하고 자르면 뿌리에서 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2개월 후면 수확을 시작해. 성장 속도 엄청 빠르네요. 성장 속도도 좋고 가시도 없고 맛도 좋아요. 그리고 첫째는 두릅 농사는 굉장히 쉬워요. 다른 농사보다. 농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만 알아서 잘만 심어 놓으면 실패율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얘는 단기 수확이 돼요. 봄에 심어서 지금 수확하고 바로 있잖아요. 나오니까. 바로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런데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3년, 5년씩 키워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름에 두릅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못 먹는 거죠. 근데 시장에 가면 아무리 많아도 다 팔리니까. 그러면은 그 가격은 좀 괜찮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폭우와 수해 때문에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봄에 따는 두릅에 비하면 많게는 5배 이상 얘가 돈이 더 돼요. 뭐 못하는 사람은 뭐 이거나 저거나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입 많이 올려요. 그러면은 소비자가로 생각했을 때 봄에 먹는 두릅이랑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건 지역으로 봐야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봄순을 일찍 따면 1kg에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받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일찍 나오기 때문에 봄에. 그러면 중부지방, 충청도, 뭐 음성, 괴산 이런 데는 늦게 나와요. 10,000원대, 2만 원대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보성 여기는 제주도 따고 남해 따고 4번째 정도나 따요. 금년에 1kg 최고가를 77,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떨어져. 마지막 4월달 가면은 10,000원대로 떨어져. 그럼 그때 나무를 비워버려. 그리고 다시 키워서 여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름에 따는 키로 단가는 작아요. 근데 얘는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따기 때문에 많이 따는 거죠, 양을. 어쨌든 귀농 2,000평으로 시작을 해서 내 땅만 15,000평이 넘도록 발전을 했으니까 성공. 와, 수익성은 좀 어떤 편이신지. 500평 이내에 심으면 돈벌이가 안 돼요. 최소가 이제 500평 정도다. 기본 1,000평이라고 그래요. 종근 묘목값, 비닐 씌우는 값, 인건비 다 해서 1,500평 정도 들어가요. 그럼 1,000평을 심으면 얼마 정도 소득이 되느냐? 얘는 첫 해 심어서 한 1,000만 원 이상은 건져요. 평당 10,000원 정도 수입을 첫 해에 올릴 수 있어요. 2년째부터는 얼마 벌 수 있냐? 그냥 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평당 2만 원 수입은 됩니다. 그래. 그럼 잘하는 사람은 얼마냐? 5만 원 이상. 얘는 또 한 번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내년에 또 심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금이 경력이 다른 급에서 적죠. 그러면 몇 년 정도 이렇게 키울 수 있을 거? 잘만 하면 10년, 20년. 지금 나 10년 되는 밭도 수확 잘하고 있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두릅 판매로만 해서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세요? 지금 현재는 매출보다는 종군 분양이 돈이 더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거를 종군을 판매하기 위해서 캐거든요. 그럼 수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수확을 한다면 제가 지금 47,000평이니까 3, 4억 정도는 무조건 되겠죠. 처음에 제가 이걸 할 때요,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놈, 여름에 어떤 미친 것들이 두릅을 먹는다, 여름에 수확한다 그러느냐. 가시가 없으면 맛도 없어 사지도 않는다 막 그랬어요. 그들이 이 농사를 접었냐? 안 접은 사람들이.
팔아보지도 않고 아무도 안 먹는데.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몰빵한 거예요. 이게 되기만 되면 난 성공한다. 되게 만들면 된다.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이쁘지?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럼요. 두릅이 인생인데. 이 수확하는 기준이 뭐냐면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얘는 잎이 피었죠. 벌어진 거.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잎이 다 큰 건 이 정도로 벌어지고 지금 얘는 잎이 안 벌어졌어요. 그러네요. 그죠? 네. 잎이 안 펴진 것은 얘가 짧아요. 그죠? 이게 먹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가면 얘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을 못 받는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두릅밭이라고 하면은 뭔가 간격이 좀 뜨문 있어서 그런 밭을 생각하고 왔는데 밀림에 예,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래요. 근데 두릅은 우리가 이렇게 순을 따서 수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PD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으면 여기 따고 저기 따고 저기 따고 다니면서 언제 이걸 2kg 만들 거예요. 군락지를 만들어야 여기 따고 여기 따고 이렇게 여기 따야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밀림을 만들어 놓으면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늦게 자라면 얘가 이 잎에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먼저 크려고 막 쭉쭉 하늘을 보고 올라와요. 그늘에 지면 지가 못 크니까 이게 서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대표님 이게 그냥 아무 땅이나 이렇게 다 잘 자라는 건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릅은 이제 자갈 땅이 제일 좋긴 한데 어느 땅에도 안 되는 땅은 없어요. 골만 이렇게 잘 파면 돼. 골만. 물골만. 배수가 좀 중요한가 봐요. 오로지 배수예요. 두릅은 성공과 실패는 배수입니다. 그러면은 뭐 밭이든 산이든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에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연이 돼서 이 이용 두릅을 심는다고 하면 기초를 다 가르쳐요. 볼은 어떻게 파야 되고 어떤 간격을 심어야 되고 비닐은 어떻게 씌워야 되고 이렇게 재배 기술을 공유하는 거죠. 혼자의 힘보다는 팀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영농조합을 만들게 됐고 판매 시스템까지 완성시키다 보니까 자꾸자꾸 회원이 늘어나 지금은 600명 전국적으로 회원이 다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요. 나도 돈을 벌지만 두릅을 잘 가르쳐주고 잘해서 내가 용기를 얻었다.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또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제 텃밭에다 두릅을 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두릅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에게도 오면 무조건 좋은 품종이 뭡니까 물어봐요. 좋은 품종은 많아요. 근데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좋은 품종을 찾아야 돼요. 얘는 이렇게 여름에 수확을 안 하면 봄에 수확이 안 돼요. 근데 뜨겁다고 안 하고 뭐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꽝이잖아요. 진짜 농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품종이 있고 여가 생활을 죽이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품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텃밭 하시는 분들은 어떤 품종을 골라야 돼요? 계량종 참두릅이 있어요. 이거 심어도 되고 여름에도 따먹으려면 얘도 됩니다. 근데 잎을 따줘야 돼 여름에도. 잎이 밑에서부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잎은 요만큼만 필요해.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요 크면 또 채취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장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반대로 두릅 농사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비가 와도 수확을 해야 됩니다. 봄에는 무조건 따야 돼. 안 따면 버리는 거야. 버린다는 건 돈 안 벌면 되는데 네. 그래도 농사가 안 따면 아깝잖아요. 그쵸. 수확을 안 하면 돈도 안 되지만 나무도 버린다. 지런해야 되네요. 돈을 벌려면 부지런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밭을 잘못 만들면 전멸시킨다. 여기도 보면 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 물 관리가 안 됐어. 외국인들 시켰더만 물고를 안 땄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고여서 들어가니까 죽어버립니다. 이걸 막 이렇게 섞어서 따갖고 와요. 그래서 요 잎이 펴지지 않은 거와 잎이 펴진 것을 선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밭에서 골라 따려고 생각하면 막 헤집고 다녀야 돼. 아닌 것 같은 것도 다 따갖고 옵니다. 이 끝을 맞춰서 포장을 하게 되면 이게 번데가 없어. 그죠? 가락금은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면 이걸 봐요, 이거를. 자, 이거는 반 이상이 넘어왔죠. 이게 짧죠? 지금 요게 길어야 돼. 잘 담는 것은 얘가 반 이상의 줄기가 들어와야 돼. 근데 얘는 이런 걸 담으면 반이 넘잖아. 특은 특으로 담아야 경매값을 제대로 받는 거고 우리가 마트를 가도 눈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고를 때 눈으로 예쁜 걸 골라가지 이걸 골라가겠냐고. 선별된 애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초장도 찍어 먹고 김치도 담궈 먹고 장아찌도 담궈 먹고 우리 장아찌 담그는 거 한번 찍어 볼래요? 지금 레시피를 5가지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하나만 드셔봐. 오, 이거 어제 담근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우, 이 감사합니다. 맛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아삭아삭하죠. 식감이 진짜 좋네요. 약간 아스파라거스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 개의 상품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얘도 언젠가는 포화 상태가 오거나 또는 도전기에 나와서 가격이 폭락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때 대비해서 새로운 식재료를 계속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이쁘다. 되게 필요해요. 되게 이쁘네요. 약간 선물 같은 느낌이요. 그렇죠. 판매용 이제 뭐 카멜레온 두릅이야. 이름 잘 지으셨네요. 아이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그 무슨 상관이 있죠? 이 대상이 두릅 김치 특허 들어가면서 선정이 돼서 받게 됐어요.
대표님 언제 쉬세요? 잠잘 때 쉬지. 대표님 여기는 지금 어디 오신 거예요? 여기는 제가 두릅을 농사짓는 전문적인 실험실이에요. 품종 실험도 하고 농약 실험도 하고 뭐 다양한 것을 실험하는 장소. 친환경 농약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수확하는 두릅은 일반적인 농약을 하게 되면 2주 이상 수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의 농약으로 병을 잡을 수 있어야 수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00명 되는 회원들에게 내가 실험을 다 한 것을 알려드려요. 그런 분들 쉽게 이제 병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면은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실험까지 하는 이유가 구체적이지 있으세요? 않죠. 내가 처음에 더듬이병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10가지도 더 써봤어. 안 잡혀. 풀다 갖고 가서 현미경 촬영해가지고 또 내가 모르면 직접 연구소로 올려가지고 이게 뭐냐고 찾아서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하기도 하고. 약간 학자 스타일이시네요. 그 여기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다 막 찾아와서 배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비를 받느냐고도 물어보는데 저는 교육비 같은 거 일치 안 받습니다. 물론 딴 데 가면 다 그 견학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농사를 알고 싶다고 경비 들여서 시간 빼서 왔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날짜는 매일 오면 내가 일을 못 하니까 가능하면 금요일 토요일 견학을 오십시오 그래. 근데도 와요 이렇게 평일날도. 내가 처음에 이걸 진행하면서 묘목을 계속 버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진짜 오면 커피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장사 속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골에 농사 짓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도시에서 일하는 것만큼 시골에 가서 열심히 한다면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는 두릅을 순만 따서 순을 팔아먹는 것으로 지금 해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나무에도 사포닌이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나무를 사포닌 추출을 해서 젖소에 먹여요. 세계 최초로 사포닌 우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릅을 심는 분들에게 두릅 순이 설령 잘못돼도 잘라버리는 나무를 갖고도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고 나도 거기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두릅은 무궁무진한 미래의 비전이다. 누구든지 궁금하시면 우리 둥지농원 한번 오세요. 저도 기농 6년차입니다. 자, 오늘 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예쁘게 달아주시는 분들을 추첨을 해서 두릅 1kg씩을 선물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환영합니다.